마지막으로 앉아 계신 분, 위에 계신 분까지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부인 전혁인 씨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계시는 좌석의 높이에 따라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컨택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역의 조우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객석별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객석 높이에 따라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마주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장군 역의 현빈 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인 주시면 예쁘게 한 장에 담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 조금만 더 밀착해서 해주시면 한 장에 잘 담기실 것 같습니다. 하얼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밀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이좋은 하얼빈 팀입니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파이팅! 하면 파이팅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얼빈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도 파이팅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얼빈 파이팅! 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얼빈 파이팅!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네, 저희 그 전투 씬에서 액션들이 나오는데 사실 액션을 훈련받는다는 건 어떤 합이 맞춰진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오히려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왜냐면 그렇죠.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 하얼빈에서의 액션 씬은 그런 합이 맞춰진 액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냥 그 상황의 처절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빈 씨도 몇 번이고 다시 액션을 수정해가면서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실제와 가깝고 또 그 상황에 제일 근접할 수 있는 액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성을 더 많이 믿었고 정민 씨가 말한 대로 그런 환경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눈이 내리고 동욱 씨가 처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도 원래는 그냥 뛰어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날 또 눈이 허리까지 거의 차니까 그걸 다 헤치고 나오는 장면들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전투를 실제 겪었던 사람들의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단역 한 분 한 분들도 가장 처절함에 근접한 액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우민호 감독님과 또 여기 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하고 작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익창섭 캐릭터는 그 안중근의 독립하는 방식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안중근과 이창섭이 대립도 하고 서로 자극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그런 또 우정도 표현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접들이 있겠다 싶어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저런 모습이어야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저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히 뭐 다들 이상하다고는 안 해주셔서 다행스럽습니다. 네, 어금니 꽉 깨물어서 이게 튀어나온 이 근육 네, 굉장히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안중근과 첨예하게 영화에도 이제 소개가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무력 투쟁을 해서라도 일본군을 다 죽여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내야 된다. 하지만 안중근은 만국공법이라는 게 있다. 전쟁에서도 법이 있고 포로는 살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가장 다르지 않았나. 네, 영화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감독님한테 제안을 받고 감독님과 처음 미팅을 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 작품에 대한 감독님의 진심과 그리고 이거를 정말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열정이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분과 이 작품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 고민이 많았죠.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뭐 모르겠어요. 저 이런 표현이 맞죠. 그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뜻깊은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더 그게 세지시더라고요. 진심과 열정,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말 뭐 동작 하나, 대사 하나, 뭐 한 컷, 한 씬 정말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감독님과 이걸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의지가 점점점 커졌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페르소나 참 영광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 연기를 하면서 정말 가끔 검토 단계를 건너뛰고서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 그러했고요. 저는 대본을 보기 전에 먼저 대답을 드렸어요. 감독님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귀한 전화를 주셔서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상현이라는 아주 어려운 역할이 있는데 너라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대본을 받기 전에 그 통화 그대로 제가 답을 드렸어요. 네, 하겠습니다라고. 뭐 정말 큰 특별한 이유가 우민호 감독님이시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본을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어려운 작품과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그런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남산의 부장들을 끝내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시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혼자서 굳게 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이 안중근 장군님의 어떤 서적과 그리고 하이브 미디어 코프 제작사 갖고 있던 제가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안중근 장군과 독립투사들의 그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아마 가장 힘들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딱 직감했는데 각오하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서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하얼빈의 첫 촬영이 이루어졌던 곳이 몽골이었어요. 근데 몽골 이제 촬영장으로 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어쨌든 도로 자체도 편안한 도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간과 환경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막 느낄 수 있었던 어떤 희한한 감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어떤 거죠? 뭔가 바다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땅 위에서 뭔가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오롯이 서 있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고독감, 외로움, 존재로서의 뭔가 이렇게 뭔가 성찰이나 고찰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 선배님들이랑 나눴던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첫 촬영지가 서울이었다면 이렇게나 끈끈한 동지애를 뭔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공간이 주는 기운 혹은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대감이 더 생겼던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공간을 다니면서 느꼈던 사실 고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 당시에 정말로 만주벌판을 달리셨던 독립군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임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 전에 몽골 저도 가고 싶었는데 네. 되게 부러웠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몽골에서 촬영을 네, 하지 저는 이제 않으셨군요. 못 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몽골에서 고생한 얘기를 들으니까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이쪽에서 술렁술렁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몽골에서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 몽골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감탄사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게 가능해요? 이런 영상이 가능한가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라트비아는 제가 처음으로 유럽을 간 건데 제가 4시간밖에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구 건너편에 있는 동유럽의 자그마한 소도시에서 길을 걷는 것, 촬영을 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동료들과 촬영을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다음 촬영을 준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여행 같았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한 장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뽑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했던 그런 밤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의식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 지금 신화산 전투라는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독립군 선생님들께서 일본군에 맞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씬인데 광주에서 찍었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찍었는데 거긴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네. 저희가 촬영에 간 날 보름 동안 녹지 않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산에. 그래서 80몇 년 만에 폭설이었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이 참 좋아하셨고요. 배우들도 좋아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뭐 힘들겠지만 그런 풍경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여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저 광주에서 저 산에서 한 보름 정도 저희가 전투씬을 찍으면서 또 한 번의 동지애를 다질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